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막 이렇게 허세 부리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눈살이 살짝 찌푸려지는 이런 광경을 많이 봐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정말 멋지게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앞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미움받을 연기 키시미 이치로, 이 책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움받을 연기 읽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뭔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정말 놀랍게도 이걸 너무너무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프로이트하고 아들러의 그 생각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이트는 원인론이고 아들러는 목적론이고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제일 앞부분에 보면 과제 분리, 네 과제, 내 과제, 이 과제를 분리해서 남의 과제에 자꾸 개입하지 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열등의식, 그 열등의식은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위치도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로 가면 약간 철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뒷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제 얘기 듣고 뒷부분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핵심 키워드가 공동체 감각이에요. 이 공동체 감각을 토대로 해서 자기를 수용하고 타인을 신뢰하고 타자에게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하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렇게 들어서는 여러분들 확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공동체 감각부터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침에 5시부터 6시 반까지 줌을 켜놓고 같이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줌을 켜놓으면 영상을 이렇게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렇게 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영상에 얼굴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때 뭔가를 일을 할 때 더 집중하게 만들고 저를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그것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저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때 영상을 켜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자, 반대 방향은 뭘까요? 내가 영상을 켜고 있으면 어떤 현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란 이렇게 사실 기운의 합, 뭔가 자기장 같은 게 작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 근대사회 이후가 되면 완전히 개인으로 사람을 고립시키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기장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로수의 나뭇잎의 역광 아름다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걸어 다니면서 그 가로수 나뭇잎에 감사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공동체 감각을 느낀 상태에서 아까 자기수용이라고 했잖아요. 자기수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자기수용 얘기할 때 윤술 얘기를 많이 해요.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 역광이 쭉 비쳐와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물결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죠? 그걸 윤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술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강과 같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윤술 하나처럼 존재하는 거야. 제가 그 윤술의 하나예요. 내 옆에 윤술이 있어요. 그 모두가 함께 서서히 강물이라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이게 이제 공동체 감각인데, 소중한 내가 이제는 인식되는 거, 그걸 자기 수용이라고 그래요. 난 너무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윤술처럼 아름답습니다. 키시미 이치로가 아까 미움받을 용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왜소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왜소한 것이 너무너무나 큰 장점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 어릴 때 그게 큰 컴플렉스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그 윤술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이거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소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게 나에게 뭐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수인데 다른 것들은 너무 커 보이는데 사람이 왜소한 거 얼마나 축복이나,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웃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진심입니다. 얘를 깨달아야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자기 수용이에요. 나의 성격, 또 나의 현재의 실력,
이것을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런데 수용한 자기가 정지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윤술처럼 강물에 흘러가잖아요. 이걸 이제 becoming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ecoming인데 번역을 하자면 생성이라고 일부러 번역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씩 무엇을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제가 가끔 소개를 드리는 질 들레즈의 철학의 핵심 중에서 철학 개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수용을 한 상태에서 수용한 자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 변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becoming, 생성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안 되는 길 중에 하나가 신기루를 쫓는 거예요. 쟤는 성격이 너무 좋아. 쟤는 얼굴이 너무 예뻐. 내게 아니잖아요. 내 거에서 그 특장을 살려가면서 아름다움도 찾고 성격도 조금씩 바꿔가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나를 인정하고 벽돌 쌓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얘가 이제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얘의 귀결은 결국은 홀로 삶의 즐거움, 나의 벽돌 쌓기의 행복감,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수용이란 becoming을 전제로 하고 그 becoming의 삶이란 홀로의 즐거움을 의미한다.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한 아들러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를 그렇게 봤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에게 긍정적인 자기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감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떡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기를 치는 건 잘 우리가 관찰을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존재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까 윤술 얘기한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타인과의 신뢰의 감정,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사실 공동체 감각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구성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결국은 그 전체 물의 흐름 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걸 이타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타적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전체 흐름에 이타적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7가지, 행복감을 느끼는 30가지, 뭐 행복감을 느끼는 10가지 이 얘기를 하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이게 행복감으로 느껴진다는 건 모든 심리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들이죠. 타자 공헌의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이 정도의 얘기면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하면 여러분들의 중년의 삶은 어떨까요?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앞 강의들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꿈을 찾아서 나이가 65세야.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그걸 추구하는데 그것의 추구 자체가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그렇게 좀 살아봅시다. 자, 이걸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버려야 될 것 3가지. 이거 제가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특히 나이가 좀 더 많이 들면 몸에 허세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꼭 버리셔야 돼요. 이 허세는 자기를 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허세는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없으면 없는 그대로 자유롭게 자기를 내보이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멋진 중년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이 허세 중에 특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허세야. 꼭 반성하시고 말을 줄이세요.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표출하는 자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또 하나 꼭 버리셔야 될 게 비교 열등의식하고 페르소나입니다. 이건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런 위치로 살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비교 열등의식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이거는 앞부분의 저의 강의 전체를 종합해서 이게 우리의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자꾸 여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어떻게 여생입니까? 60대부터 저는 자유로운 나다운 인생의 출발인데 여생 아닙니다. 자, 이걸 버린 다음에 대우받으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앞에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3가지를 딱 제안하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엉뚱한 친구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리 이거 필수입니다. 내가 홀로 서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건 내가 만들 줄 알아야지. 그런데요, 이 요리는 더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학자 생활을 했으니까 논문 한 편 쓰는데 6개월씩 걸립니다. 요리는 얼마 걸린다고? 저는 사실은 20분이면 정말 맛있는 요리 단품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최단의 성과를 만들어내.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성과가 탁 나오면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요리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눠요. 식구들이랑 나누고 친구들이랑 나누고. 홀로서기의 기본인데다가 요리가 우리의 이타적 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성장과 꿈을 추구하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몰두하는 어른이 제일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대성하는 사업가들의 공통점은요. 자기의 꿈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이러면 돈을 이렇게밖에 못 벌어요. 이 물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물건이야. 이거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물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애를 쓰면 돈을 어떻게 번다? 이렇게 벌어. 이런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자공원의 일상적으로 타자공원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태도로서는 늠름한 친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막 친절하는 건 좀 불편하죠. 그리고 그건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홀로선 나를 늠름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말과 마음 자체가 친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이타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봉사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시설 같은 거 주변 찾아보면 차로 한 40분 가면 여러분들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꼭 있어요. 등록하셔서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엄청 좋습니다. 이런 이타적인 행위도 같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꼭 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는 제대로 홀로서서 세상과 조화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런 우리의 멋진 중년 이후의 삶을 기록이라는 기가 막힌 무기를 갖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강까지 정말 긴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기록을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의 구체적인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년 이후의 삶이 본격적인 삶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찾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어떻게 멋진 우리를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제가 쭉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전체 들으시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생각도 좀 바꾸시고 그다음에 기록을 잘 활용하면서 습관도 좀 바꾸시고 이래서 우리 모두 멋진 인생 한번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8강에 이어진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